오늘 1태에 이런 문제들 대충 많이 나오거든. 뒤쪽에. 그래서 한 7문제가 산술기하 평균 간단한 거고 그냥 떠먹여주는 문제? 그냥 손가락 3개만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손가락 3개 있으면 이렇게 손 잡고 그냥 풀면 되는 문제들만 있으면 되거든. 풀 수 있는 문제들만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는 8문제는 뭐 대충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밝히는 거랑 그 함수값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사실 공통수학 2보다는 2학년 1학기 때 좀 많이 나왔었어. 그래서 다시 함수가 뭔지부터 좀 보면 함수는 좀 간단하게 진짜 그냥 딱 미니멀하게 표현을 해주면 두 집합 있지. 두 뭐가 있다고? 집합이 있어. 두 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의 원소 사이 대응 관계를 의미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2학년 1학기 때 배운 1차 함수 같은 거 생각을 해주면 y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 있지. 얘가 왜 함수가 되냐면 x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어. y는 어떻게 돼? 2가 더해져. 그럼 x와 y의 관계를 말로 표현해주면 x에다가 2를 더해서 만든 게 y이다. 그럼 관계로서 좀 충분한 거 아니야? 그거를 식으로 표현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식 있지. 자,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 플러스 2라는 친구가 있어. 그럼 얘는 뭐를 의미해? x에다가 x를 제곱한 다음에 2를 더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 자, y는 x에다가 제곱을 하고 2를 더해서 만든 거다. 이런 관계라는 게 있지. 이런 수식으로서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게 함수식을 의미해. 그럼 여기에서 자, x가 y의 대응이 된다고 했지. 그 x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불러? 정, 의, 역이라고 불러. 그러면 자, x에다가 f라는 친구를 적용시켜. 그리고 나서 나올 수 있는 값들을 다 모아놨어. 그거를 우리가 공역이라고 불러. 근데 그 공역 안에 요 x가 전부 다 대응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 봐. 자, x 집합을 실수라고 하고 y 집합을 실수라고 얘기를 할게. 그러면 실제로 y의 모든 실수가 하나하나 다 대응이 되니? 아니지. 2 이상의 숫자만 대응이 되지. 왜? x의 제곱은 0 이상이니까 y는 2 이상이지. 그럼 2보다 작은 숫자들 있지. 1, 2, 3, 뭔 소리야? 1, 0, 마이너스 1 이런 숫자들은 대응이 되지 않지. 이런 애들을 제외하고 난 친구들 있지. 실제로 함수값들만 모아놓은 걸 뭐라고 부른다고? 실제 함수값들을 모아둔 거를 치역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러면 공역이 있어. 이렇게 공역이 있으면 정역에 대응되는 친구들만 모아놨을 때 얘를 우리가 치역이라고 불러. 그러면 치역은 공역에 모여야 돼. 부분집합이 되어야 하겠지. 다시 치역은 누구의?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해. 만약에 정역에 있는 친구를 대응시키려고 봤는데 공역 안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얘는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겠지. 자, 그래서 이쪽 있는 이 문제로 넘어가면 봐봐. 관계가 있어. x라는 친구가 루트를 씌웠을 때 자연수가 된다면 그냥 루트 x를 뭐로 쓰겠다고? 함수값으로서 쓰겠다고. 그리고 루트에다가 루트를 씌웠는데 자연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대. x에다가 1을 더하고 나서 f를 만들어 새롭게. 그리고 나서 1을 한번 더해주겠다는 의미야. 그럼 봐봐. f50이라는 친구는 뭐야? 루트 50이 자연수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f51 더하기 몇이 돼? 1이 돼. 근데 f51을 보면 루트 51이 자연수가 될 수 있어? 없지. 무슨 뜻인지 알겠니? 없지. 그래서 어떻게 가야 돼? 52가 돼야 돼. 이렇게 되겠지. 1이 더해지는데 원래 있던 1과 같이 맞물려서. 그러면 50보다 큰 무슨 수를 찾아줘야 돼? 제곱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64.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자, F의 64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있겠지. 그 시점의 뒤에는 몇이 붙어 있어야 될까? 14가 붙어 있어야 돼. 보면 알겠지만 규칙을 찾으면 돼. 0이지. 1인데 1이 더해져 있지. 2인데 2가 더해져 있어. 근데 여기는 50 플러스 14지. 그래서 14가 더해져야 돼. 그러면 F64는 몇이야? 루트 64가 자연수인 8이니까 그냥 8을 써주면 돼. 8 플러스 14에서 21을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요거 자체가 그냥 풀이 과정이야. 알겠니? 무슨 뜻인지? 뭐 정리할 거 있니? 필요 없니? 지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좀 상기시키면 함수는 뭐라고? 네 글자로 대응관계야. 알겠지? 그 관계 자체를 함수라고 불러. 집합 아니야. 알겠지? 함수가 집합이다 아니야. 집합 그러니까 그거야. 무슨 뜻이냐 뭐냐면 여기 두 사람이 있어.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 이 두 친구는 약간 라이벌 관계야. 요 관계가 함수야. 알겠지? 요걸 함수라고 불러. 이 얘네 자체를 함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자체를 함수라고 불러. 둘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야. 이 관계 자체가 함수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 관계가 함수가 된다. 알겠지? 지울게. 아 맞다 상현아 저기 볼펜 달라고 해. 뭔 소리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기다 맡겨놨으면 저건 내가 무슨 저 사람들의 저 사람들이 내 시중 드는 건 아니잖아. 내가 가지고 있어. 교무실 자리에 있어. 아 이거 아니지. 그 예전에 집합할 때 그래프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니? 그래프 어떻게 표현하는지? 기억나니? 얘들아 봐봐. 요거 그 뭐지? 민트색 노트에다가 여기 원점이야. 민트색 노트에다가 요 그래프 있지.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볼래? 너 볼펜 왜 그렇게 됐니? 아니면 이러면 갑자기 순간 갑자기 네 흔드는 거 봤는데 내가 잘못 봤나? 가만히 놔두면 그게 왜 갑자기 터지니? 연필 가지고 와 그냥. 3초 줄 테니까 연필 가지고 와라. 내가 야 너 그냥 짐 싸서 집에 가. 짐 싸서 집에 가. 아 내가 연필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방금. 다 됐어? 잠시만요. 이거 아씨 아니야. 아니야. 아쉽네요. 얘들아 요거 식이 어떻게 돼? 식으로 표현해봐. 벌써 까먹었니? x제곱 더하기 이게 식이지.
근데 그래프라는 거는 저 식을 만족시키는 XY 순서상을 어디에다가 표현한 거야? 좌표평면 위에다가 표현해 준 거지. 다시 저 수식을 만족시키는 XY 순서상을 어디다 표현한 거라고? 좌표평면 위에다가 표현한 거야. 그래서 자 일단은 x, y야. 그리고 그냥 이 식을 충족시키는 조건을 써주면 돼. 그 다음에 x랑 y는 무슨 수? 실수. 이렇게 써주면 그래프가 완성이야. 그래프를 집합으로 표현되는 게 완성이야. 알겠니?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럼 봐봐. 일단은 정의부터 한번 볼게. 그래프의 정의는 어떤 그 함수 관계를 충족시키는 XY 순서상을 어디에다 표현해 준 거라고? 좌표평면. 그럼 기본적으로 무슨 수여야 돼? 좌표평면 위에다 표시를 하려면? 실수여야 돼. 알겠지? 자, 얘는 자 함수를 만족하는 x하고 y의 순서상을 좌표평면 위에다가 표현해 준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에서 y라고 하면 무슨 값을 의미해? y는 치역이니? y를 치역이라고 하면 맞을까? 맞는 말일까? 치역은 뭐야? 두 글자로 집합이야. 집합은 여러 개 있는 거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얘는 무슨 값일까? x에 대응되는 값을 무슨 값이라고 불러? 함수값이라고 불러. 알겠지? 자 봐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써주거든. 집합 x에서 정의된 y는 fx의 그래프 있지. 집합 x에서 정의됐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 무슨 역을 의미할까? 정의역을 의미해.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 뭐 이런 말을 쓰잖아. 지금까지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 그냥 y는 fx 이렇게만 쓰진 않거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된 fx 뭐 이런 말을 써줘. 그래서 정의역이라는 표현을 써. 알겠지? 아까 그냥 이름이 정의역이니까 닥치고 알아두세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정의역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알겠니? 그래서 자 우리가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 그래프를 영어로 하면 그래프거든. 이게 G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G라는 거는 그래프를 의미해. 자 순서쌍이지. 순서쌍들을 모아둔 거니까 x, y가 아니라 함수값인 fx라고 쓰는 게 맞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에서 설명을 해야 돼. 누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까? x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x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왜? fx는 위에서 얘기가 나왔거든. 그러면 x는 누구야? 정의역의 원소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 알겠지? 알겠니? 무슨 뜻인지? 이게 그래프야. 자, 그래서 그래프는 애초에 정의 자체가 어떤 함수를 만족시키는 x, y 순서상을 그냥 좌표평면 위에다가 표현한 거고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자체를 집합으로 나타낼 때는 x, fx x, 뭐라고? 함수값 그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두 번째는 그래프로 함수
여기에서 판별이라는 거는 함수인지 아닌지를 보겠다는 거야. 내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는데 얘가 함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의미해. 그래서 자,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세로선을 그어. 근데 좌표 평면상에서 세로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얘들아, 세로선이라고 하면 이거야. X축에 뭐한 직선? 수직인 직선. X축에 뭐한 직선? 수직인 직선을 의미해. 뭐라고? X축에 수직인 직선. 잠깐만. 그래서 세로선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X값이? 다하나 얘기해도 돼. X값이 모두 일치한다. 그러면 하나의 X값에 따른 Y값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돼. 세로선은 X값이 모두 일치하는 값을 의미해. 그래서 좌표평면상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로선을 그었어. 근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 교점이 두 개가 생겨. 그러면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 대응이 되는 거야?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가 대응되니? 두 개가 대응돼. 우리가 함수값 따질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여기 X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어떻게 그어? 여기에서 어디로 가? 위로 가? 만나지. 그 만나는 점을 여기다가 찍어서 읽잖아.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어떻게 봐? 위로 올려서 만나는 점 이렇게 읽잖아. 그렇지 않냐고. 이게 함수 그래프를 읽는 방법 아니냐고. 그럼 봐봐. X값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가도 Y값이 나오고 이렇게 가도 Y값이 나와. 그럼 함수야? X가 하나인데 Y가 몇 개야 얘들아? 두 개지. 그럼 함수야? 아니야. 그래서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 존재해야 돼? 하나 존재해야 돼.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반드시 한 개 존재해야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함수야? 아니지. 왜 아닐까? 교점이 두 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어. 봐봐. 지금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1이래. 얘가 함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x에다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 집어넣었어. 그럼 y 제곱은 몇이야? 4분의 3이지. 그럼 y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지. y 값이 몇 개가 나와요? x 값 하나에? 두 개가 나와. 그래서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그럼 봐봐. 그래프를 그려보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선을 그었어. 이거 세로선이지. 하나의 x값을 의미해. 그때 y값이 몇 개가 대응이 돼? 두 개가 대응이 돼. 알겠지? 여기 찍히는 점과 여기 찍히는 점 두 개가 대응이 돼. 자, 그래서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 대응되면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주제 보고
얘들아 저거 오른쪽에 있는 거 안 지울 테니까 뭔 소리야? 왼쪽에 있는 거 안 지울 테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집합 x가 있어. 집합 x의 원소 스몰 x가 있는데 우리가 자 서로 다른 x에 대해 서로 다른 x에 대해 fx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함수에서 x가 서로 달라. 근데 함수값이 서로 같을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지. 우리 이차 함수 같은 거 생각해보면 은우야, 가로선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가로선이라는 거는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 가로선. 좀 별론데? 어? 자, 그런 위치 관계를 묻는 게 아니잖아. 은소야, 어떤 특징이 있을까? y 값이 서로 같다는 특징이 있어. 다시 뭐라고? y 값이 서로 같다는 특징이 있어. 그럼 봐봐. x의 값은 이 점을 의미하지. 자, x가 서로 같아 달라? 다르지. 근데 이 두 점에서의 y 값은 서로 어때? 같지. 이런 경우에도 함수라고 할 수 있지. 자, 봐봐.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fx가 일치하더라도 뭐가 가능해? 함수로서 정의가 될 수 있다야. 함수 가능함이야. 그래서 그거를 뭐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 자, 요 선은 가로선이고 어떤 값이 일치한다고? 얘들아, 어떤 값이 일치하니? y 값이 일치한다야. 근데 여기에 찍혀있는 x랑 여기에 찍혀있는 x는 서로 어때? 다르지. 그래서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하고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상태임을 여기다 써놓을게.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두 점은 x의 값은 어떤데? 다른데 y 값은 일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더라도 함수가 될 수 있다. 근데 어떤 함수는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그 함수 값이 달라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거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불러. 자, 그래서 여기다가 로마 숫자 1번으로 쓸게. 1대1 함수라고 하면 자, x가 서로 달라. 그때 y 값, 즉 무슨 값도 y 값을 우리가 한국어로 하면 무슨 값이야? 함수 값이 서로 다르다를 의미해.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1대1 함수라고 하면 이런 경우랑은 다르게 x의 값이 서로 다를 때 y의 값도 서로 달라져야 돼. 다시, x의 값이 서로 다르다면 y의 값이 서로 달라야 돼. 알겠지?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자, 집합 x의 임의 원소야. 모든 상황에서 성립해야 돼. 임의의 원소 x1, x2에 대해서 x1, x2에 대해서 fx1과 fx2는 어때야 돼? 얘들아, 어때야 돼? 달라야 돼. 알겠지? 그럼 봐봐. x1이랑 x2가 서로 같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명제로 만들어 볼게. 얘들아, 조건 두 개를 섞어서 명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지?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P면 Q이다 조건을 하나는 가정하고 하나는 결론을 써줘야 돼. 그래서 임의의 원소 x1, x2에 대해 자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요거 이면 f의 x1과 f의 x2도 서로 어때야 돼? 달라야 돼. 알겠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1대 맞아. 이거 명제고 뭐를 나타내는 명제라고?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명제야. 자, 그럼 봐봐. 두 번째는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거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있지. 1대1 함수라는 조건 있지. 1대1 함수에다가 자,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까지 붙어야 돼. 자, 그럼 봐봐. 1대1 함수들을 싹 다 모아놨어. 1대1 함수들을 싹 다 모아놨어. 요게 집합이 되겠지. 1대1 함수들을 모아둔 집합이 있어.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집합이 있어. 함수 자체를 모아둔 거야. 요거에 무슨 집합이라고 써주는 게 맞을까?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돼.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이야. 알겠지?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어. 1, 2, 3 그리고 4, 5, 6이 있어.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놨어. 그러면 얘는 1대1 이렇게 써놨어. 1대1 함수지. 왜?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데 x가 서로 다를 때 그 y값도 서로 다른 형태니까 얘는 y 입장에서 관찰하는 거야. y 입장에서 관찰했을 때 내가 화살을 두 개 맞았어. 그러면 y 값이 서로 같다. 근데 x의 값은 서로 다르지. 이해됐니? 무슨 뜻인지? 그러면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1대1 함수가 되려면 우선 1대1 함수가 되려면 x 하나랑 y 하나가 대응이 되는데 서로 다른 x에 대해서는 y 값이 뭐여야 돼? 서로 달라야 돼. 만약에 1이라는 친구가 5를 선픽 박았으면 나머지는 5 제외하고 선택해줘야 돼. 그럼 이런 상태를 1대1 함수라고 불러. 근데 얘는 이만큼이 뭐야? 치역이고 이만큼이 공역이지. 치역과 공역이 서로 다른 상태야.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이렇게 지워버렸어.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은 상태니까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얘를 보고 1대1 함수라고 할 수 없을까? 그건 아니겠지. 1대1 함수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니까 충분히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 지금 보면 계속 그 명제에서 배운 거 있지. 조건과 명제. 자,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x1,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이야. 이거 자체가 조건이 돼. 알겠지? 이 조건과 자,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조건이 맞물리면 그거에 교집합이 된다면 뭐라고? 1대1 대응이 된다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고 아까 정리 못한 거 있을 거야. 그거 이어서 좀 해주세요. 그거 이어서 먼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1대1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얘들아 여기쯤에 있던 그 원방 있잖아. 여기 원 있지. 아 이거 좀 갖다 좀 버렸으면 좋겠다 진짜. 요거 이렇게 써놓고 내가 세로선 이렇게 갖다 그려놓고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 대응이 된다고 했어? 두 개가 대응이 된다고 했지. x값 하나에 y값 몇 개? 두 개가 대응이 된다고 했지.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다가 함수가 아니다라고도 적어 두세요. 알겠지? 요거 결론을 그냥 빼놓고 쓴 거 같거든. 알겠지? 뭐 하나 적어놨어. 불편한 거. 얘들아 지워도 되니? 아까 함수 종료했을 때 무슨 함수 했었지? 1대1 함수 그리고 무슨 대응? 1대1 대응했었지. 자, 항등함수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서 자, 뭔가 인풋을 집어넣었어. x를 집어넣었더니 자기 자신이 함수값이 나와야 돼. 함수값이 뭐라고? 맞아. 함수값이 자기 자신. 요거 어떤 함수지? y는 x, y는 x.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요런 거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고? 항등함수. 그럼 봐봐. 얘는 자 x에서 y로의 함수 fx에 대해서 소야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 f라는 친구는 x에서 y로의 함수이다라고 표현을 해줘. 그래서 여기에서 조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은 x집합과 y집합이 서로 같아야 돼. 왜? x를 집어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려면 y도 똑같은 원소들이 있어야 되겠지. 그거를 서로 어떤 집합이라고 불러?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의 모든 원소. 모든이랑 같은 말이 뭐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임의의. 집합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해
fx가 뭐가 나와줘야 돼? x가 나와줘야 돼. 그러면 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불러.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y는 x 요 항등함수 있지. 요거를 ix로 표현을 많이 해. 알겠지? fx 쓸게. fx는 x 요 항등함수를 ix로 많이 표현을 해줘요. 알겠지? 그러면 뭐 fy는 y 있지. 그럼 iy라고 쓰겠지. 요 얘기를 왜 하냐면 좀 이따가 지금 왜 거의 다 끝나려고 하지? 좀 이따가 30분 남았을 때 있잖아. 그거 수업 더 할게. 알겠지? 왜냐면 우리 주태가 마지막 주태야. 11단원까지 해야 돼. 야 상현아 정신 좀 차려. 제일 못한 새끼가 진짜. 상현아 욕해서 미안해. 근데 정신 차려. 주머니에서 손 빼고. 우리가 11단원까지 그 주태를 보거든. 다음 주 목요일에. 근데 다음 주 목요일이 마지막 시간이야. 그렇지 않아? 이게 애프터 서비스가 안 돼. AS가 안 된다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최대한 그 딱 하고 나서 마지막 주태 딱 잘 보고 그냥 이렇게 빠이빠이 해야지. 또 심한 시험 그 종강했는데 토요일에 나오고 그러면 상현아 기분이 좋겠니? 안 좋겠지. 종강하면 그냥 빠이빠이 하고 딱 떠날 때 떠나야 돼. 알겠지? 무슨 소리야?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상수함수. 그 우리가 x축에 평행한 거 있지. x축에 평행한 직선 있지. 요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x축에 평행한 직선. y값이 일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지.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쭉 썼어. 이렇게 썼어. 여기가 만약에 3이래. 그럼 요거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어져? y는 3이지. 얘들아 요거 함수일까? 함수하자? 맞아. 함수가 맞아. 왜 그러냐면 자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데 x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막 있다고 쳐봐. 여기 3이 있어. 다 이걸로 하나씩 대응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함수가 맞고 실제로 자 아까 그래프상에서 함수를 어떻게 판별한다고 했지? 무슨 선 그어서? 세로선. 알겠지? 세로선을 다 그어보면 어떻게 생겼어? 교점이 하나만 만들어져.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아 아니야? 함수가 맞아. 알겠지? 그리고 이런 함수는 보면 알겠지만 함수식 자체가 무슨 수만 있어? 상수만 있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불러.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상수함수야. 그래서 자 얘는 함수값이 하나의 상수야. 그래서 자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경우를 한번 볼게. 요 경우의 함수는 그래프가 인 상수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얘들아 요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어디에 뭐한 무슨 선? x축에 평행한 직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표현 방법이 봐봐. 우리가 정역, 공역, 치역. 야 너 스티븐 호킹처럼 앉아있지 마. 똑바로 앉아. 허리 펴고. 볼 꼬라봐. 그래서 자 다시 스티븐 호킹 왜 이렇게 웃기지?
자 그래서 봐봐. 그래프가 x축의 평행한 직선이고 우리가 정역하고 공역하고 치역은 뭐로 표현을 해주지? 정역, 공역, 치역은 어떻게 표현을 해주지? 집합으로 표현하지. 자 그럼 봐봐. 치역의 원소가 하나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상수함수가 맞을까? 봐봐. 내가 x, y가 있어.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쳐. y 값을 1, 2, 3, 4, 5 여기다 1 써놨어. 그럼 여기 1, 1, 1, 1 이렇게 대응될 수 있는 거야. 대응될 수 있지. 근데 이런 식으로 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 왜? 집합의 원소는 중복될 수 없어. 그래서 치역의 원소가 하나라는 건 실제로 그 하나만 있다는 거야. 알겠지? 치역의 원소가 하나인 함수를 의미해. 이유가 뭐라고? 치역은 집합으로 표현, 집합의 원소는 중복될 수가 없어.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면 요번 단원은 끝인데 이번 단원보다 더 중요하고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 뒤에까지 다음 테스트 끝나고 나서 이어서 할게요. 얘들아 쓰던 거 잠깐 멈춰주세요. 이 내용까지 설명하고 나서 끝낼게. 우리 함수의 개수라고 하면 함수는 그 두 집합을 함수라고 하니? 두 집합에다가 화살표 그어놓은 게 함수야. 대응관계야. 두 집합에서 만들 수 있는 대응관계의 개수야. 그래서 x라는 집합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x1, x2 그 다음에 쭉 가다가 x의 n이라고 할게.
그다음 y 집합을 y1, y2 이렇게 쭉 가고 yn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x에서 y로 대응시킬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지? 1대1 함수, 1대1 대응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래서 자, n이랑 m을 비교했을 때 이런 경우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럼 첫 번째는 자, f가 x에서 y로의 함수야. 첫 번째는 함수의 개수. 얘들아, x1이 몇 개를 선택할 수 있을까? m개 선택할 수 있지. x2는 m개 선택할 수 있지. x의 n도 m개 선택할 수 있지. 그럼 m을 몇 번 곱해야 돼? n번 곱해야 돼. x의 n까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x1이 m개를 선택할 수 있고 x2가 m개를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선을 다 그었어. 그때 함수가 하나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m의 몇 제곱? n제곱이야. 알겠지? m개씩 선택할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1대1 대응인지 1대1 함수인지는 몰라. 그래서 1대1 함수라고 할게. 자, 봐봐. 첫 번째, 몇 개 선택할 수 있어? m개 선택할 수 있지. m개 선택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얘가 만약에 y2를 선택했어. 그럼 얘 제외하고 선택해야 돼. n-1. 그럼 이렇게 쭉 계속 곱해지겠지.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선택할 수 있을까? m-n 플러스 1개 선택할 수 있지. 첫 번째 0, 두 번째 1. 그럼 마지막 번째는 n-1이겠지. 그럼 얘는 사실상 뭐야? m, p, n이지. 자, 순열 조합 안 배운 친구 없거든? 알겠지? m개 중에서 n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의 개수랑 같아. 자, 세 번째, 상수함수는? 공역이야, 얘네는. 그럼 치역이 하나면 돼. 그럼 누구 뽑을래? m개 중 하나지. 그래서 m개. 알겠지? 끝. 자, 지금 정리하지 말고 저 테스트실로 옮기는데 핸드폰은 책상 위에 두고 가주세요.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거든? 20분 동안 요거 하고 나서 아까 그 1태 봤던 것 중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가세요. 보면 지금 요렇게 생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를 우리 공통수학 1에서 했거든? 지금 하고 있었지? 어떻게 한다고, 은우야? 치환해줘. 그럼 방법 자체가 자, x의 제곱 더하기 2x는 t로 치환을 하지. 근데 이 치환한 순간 얘 자체는 자, x에서 누구로의 함수야? 누구로가 x를 대입해주면 어떤 문자가 나와? t. x에서 t로의 함수가 만들어져. 내가 요 함수 이름을 g라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자, x의 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t가 x 제곱 플러스 2x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만들어지지. 근데 x 플러스 1의 제곱 있지? x 플러스 1의 제곱은 항상 몇 이상이야? 실수 범위에서 0 이상이지. 그럼 t는 몇 이상이어야 돼? 마이너스 1 이상이어야 되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지금 얘는 x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거야. x에서 y로의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뭐 어쩌고 저쩌고는 x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정의된 상태고,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x의 제곱 플러스 2x를 t라고 치환해주고 얘를 x에서 t로의 함수 g라는 표현을 써줄게. 그러면
t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 이상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자 y는 t의 제곱 플러스 4 t가 만들어지지. 근데 t의 범위는 몇 이상이야? 마이너스 1 이상이지. 근데 여기 2차 함수가 어떤 2차 함수야? 채원아, 어떤 함수야? 어떤 2차 함수야? 어떤 모양을 가진 2차 함수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지. 채원아, 뭐야? t는 마이너스 2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지. 그래서 지금 한 요쯤 잡고 나서 t는 마이너스 1이라고 써놓고 요쪽 구간에 함수값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는 무슨 값이 존재할까, 서진아? 쟤 모르나? 어디에서 무슨 값을 가질까, y는?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값? 최소값을 갖는다야. 소진아? 알지 않은 거지? 저기 좀 공포감 조성하지 마세요. 자, 얘는 t는 마이너스 1에서 y는 최소값 뭐를 갖는다? 최소값 몇이야? 마이너스 3. 알겠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잖아. 그럼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어서 봐봐. 내가 이거를 t로 치환했으면 누구에서 누구로의 함수야? 뭐를 대입해서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 t를 대입해서 아웃풋은 어떤 문자야? y라는 문자지. 그래서 t에서 누구로의 함수? y로의 함수야. 내가 얘를 f라고 써놓을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봐봐. 지금 t는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돼 있지. 자, 등호는 x가 몇일 때 성립이야? 등호 성립 조건 쓸게. 등호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지. 그럼 봐봐. 정리해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t가 몇이 돼?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t가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지. 미친놈이니? 아니 눈깔 삐었니?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남잖아. 그때 y값은 재환아 뭐라고? 뭔 병신 같은 소리냐고. 0은 뭐, 야, 0 아니면 1이야. 세상에 숫자가 0, 1, 0, 1 이거 무슨 저거야? 컴퓨터야? 자, 다시 x가 몇일 때 마이너스일 때 t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때 y는 뭐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함수 그 도식 있잖아. 그렇게 표현을 해보면, 자, 처음에는 집합 x의 원소 마이너스 1에서 누구로 가? 어떤 문자로 이동을 해? t라는 문자로 이동을 하고 그 t라는 문자에 대응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지. 그때 뭐가 돼? y가 되지. y의 원소 누가 돼? 마이너스 3이 되지. 이런 식으로 최소값을 구하지. 자,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또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이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했거든. 잠깐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치환했을 때 치환되는 꼴의 최대 최소는 이런 식으로 구했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x의 적용을 받는 거는 누구야? 어떤 함수의 적용을 받아? x가 t로 변하려면? 함수의 이름이 뭐야? x에 적용을 해. x에 무언가를 적용해서 t로 바꿔. 그 함수가 뭐야? g라는 함수에 적용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x가 g라는 함수식 요 식의 적용을 받으면 제곱하고 2배에서 2배 한 거를 더해주는 적용을 받잖아. x에 하나는 제곱해나 하나는 2배나 그걸 2개를 더해.
그래서 t를 만들잖아. 그치? 그 적용하는 함수의 이름이 뭐라고? g라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g의 적용을 받아. 누가? x가 g의 적용을 받아서 t가 만들어진다야. 그러면 그 새롭게 만들어진 t는 누구의 적용을 받아? f의 적용을 받아서 누가 만들어져? y가 만들어져. 잠깐 뭐라고 했지? f라고 했지. 그럼 봐봐. 하나의 원소가 두 함수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 상태지. 요거 이해됐니? 그러면 봐봐. 지금 내가 y는 x의 제곱, 이렇게 쓸게. 자, t는 x의 제곱 더하기 2x라고 했고, 요거 함수 이름을 g라고 하기로 했지. 그래서 얘는 gx야. 그 다음에 자, y는 t의 제곱 플러스 4t 있지. 얘는 뭐야? f x라고 쓰는 게 맞을까? t라고 쓰는 게 맞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요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줘야 돼. 누구에서 누구로의 함수야, 이거는? x에서 y로의 함수야. 다시 누구라고? x에서 y로의 함수야. 자, 왜 x에서 y로의 함수야? x에다가 무언가를 대입해서 그 결과물로서 y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x에서 y로의 함수를 만들어야 되지. 이 t 자리를 누구로 채우면 될까? gx로. 그래서 결론은 y가 f gx라고 표현을 해줘. 이걸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불러. 그럼 요거의 다른 표기법은 요거야. 봐봐. f 닷이라고 불러. 이거 f 닷 g라고 부를게. x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봐봐. 요 친구는 x가 누구의 적용을 먼저 받아? g. 그러니까 봐봐. 지금 누구의 적용을 받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함수식에 대입하면 이게 변하지 않아? x가 난 x야. 난 x야. g 안에 들어가지. 난 뭐로 바뀌어? t로 바뀌어. 그럼 이제 난 t야. t가 그 f 안에 들어가. 그럼 뭐로 바뀌어? y로 바뀌어. 이런 관계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대응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x 집어넣어서 변한 거잖아. 내가 처음에 함수 설명할 때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에다가 x 집어넣었더니 y가 툭 하고 튀어나왔다. 이걸 함수 관계라고 얘기를 했지. 이 뜻이야. 그럼 봐봐. 지금 x라는 친구는 누구의 적용을 먼저 받는 거야? g의 적용을 먼저 받아서 t가 돼. 얘가 첫 번째 적용을 받는 친구고 두 번째는 f의 적용을 받아. 요거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불러.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정석책에 있는 대로 좀 정리를 해볼게. 이거 예시부터 해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내용들 있지. 요거는 그냥 좀 납득하기 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좀 접근을 한 거고. 자,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야. x에서 누구로의 함수? y로의 함수고, 그리고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의 함수야. 다시 g는 어디에서 어디로의 함수라고? y로의 y에서 z로의 함수야. 그러면 봐봐. 자,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어. 얘들아, 이거는 함수니? 이거는 함수가 아니라 집합이야. 다시 뭐라고? 집합이야.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 이름이 뭐라고? f라고. y에서 z로의 함수 이름이 뭐라고? g야. 그러면 지금 여기 x 안에 x라는 친구가 있다고 칠게. 그러면 얘는 f의 적용을 받지.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 와, 그렇지. fx가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자, fx가 g의 적용을 받아. 그 뒤에 올려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fx가 g의 적용을 받아. 그러면 뭐가 만들어질까? g fx가 만들어져. 이거를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고?
합성함수라고 불러. 여러 개의 함수를 적용을 받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결론. G.F는 정의역이 누굴까? 얘들아 봐봐. 결과론적으로 봐봐. 처음에 누가 들어가? X가 들어가.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친구가 누구야? GFX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생각해봐. 정의역하고 치역, 어떤 하나의 함수에 정의역과 치역은 하나씩 있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봐봐. G.F는 하나의 함수야. G.F는 몇 개의 함수라고? 하나의 함수야. 자, 내가 아까 그 서로 같은 함수 얘기를 했잖아. 서로 같은 함수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엔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 연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새로운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내는 게 연산 아니야? 우리가 덧셈 뺄셈을 했어. 2하고 3이 있어. 두 개를 더했어. 그럼 뭐가 나와? 5라는 새로운 하나의 숫자가 나오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G랑 F를 합성했어. 그러면 새로운 하나의 뭐가 만들어진다고? 함수가 만들어진다고. 다시 새로운 하나의 함수가 만들어져. 이것 자체가 하나의 함수야. 그러면 G.F의 정의역은 누구야? X에서 출발해. 그 다음에 치역은 누구야? 치역 또는 공역은 누구야? 공역 누구야? Z야. 알겠지? 왜? 여기 있잖아. 알겠지? 무슨 뜻인지. 얘는 Z가 돼. 알겠니? 무슨 뜻인지? 자, G.F라는 친구는 몇 개의 함수를 의미한다고? 하나의 함수를 의미해. 하나의 함수를 의미해. 그래서 정의역이 X고 치역이 Z야. 그러면 지금 요거를 그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X에서 어디로의 함수? Z로의 함수. 근데 F랑 G를 동시에 적용한 친구지. 자, 여기 보면 F를 뒤에 써놨어. 왜? 뒤에 써놓은 게 첫 번째로 적용을 받는 함수야. 그래서 F의 적용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G의 적용을 받는다야. 그럼 여기에서 X에서 누구로 가는 거야? G, F, X가 만들어져.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주면 무슨 함수라고? 합성 함수라고. 알겠지? 그러면 봐봐. Y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F의 치역. G의 알겠지?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요 밑에 이렇게 올려서 CF 써놓고 집합 Y는 뭐라고? F의 치역. G의 정의역 역할을 해. G.F의 무슨 역할이야? 아무 역할도 없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뭐 그냥 다 저기 싹 다 숙제로 내줘도 되겠지? 10-5번까지. 얘들아 숙제로 그냥 내줄 테니까 일단 하고 만약에 좀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러니까 정의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저 예시 가지고. 그리고 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카톡, 뭐 학원 친구 등등등 다 하셔도 됩니다.